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며칠 쉬었죠? 이제 워낙 꾸준히 자주 올리다 보니까 한 2, 3일만 쉬어도 좀 오랫동안 많이 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좀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은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트랜스서핑 얘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참 문제죠. 일단은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천지잖아요. 특별히 이 신천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단 사이비 중에서도 좀 유별난 이단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간첩 수준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특별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언론을 확인해 보니까 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사죄하는 영상도 올렸다고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라도 신천지라는 조직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요. 관련된 질문을 유튜브 영상 댓글로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간밤에 신천지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잘 들어주고 심리 분석하고 그런 거던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렸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탈북 청년인데, 탈북민이죠. 제가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일을 수년 좀 했어요. 수년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들하고 좀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사이인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은 바로 그 청년, 더 청년이라고 할게요. 그 청년이 신천지에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이제 밝혀진 것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 근거로 10만 수료식이라는 영상에 등장한 화면을 캡처를 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 여기 이제 로고가 들어있고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10만 명이 모인 수료식 현장인데, 신천지에서 교육 수료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천지 시스템 자체가 점조직으로 위장 조직으로 먼저 이렇게 살살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기 시작하면은 맞춤식 포섭이죠. 그 상대방의 관심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한 뒤에 그 다음 이들을 마음을 열게 만드는 단계가 몇 개월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맞춤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단계죠. 성경 공부를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복음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마다, 거점 지역마다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는 간판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6개월에서 7개월간의 교육, 이제 신천지 제자 교육이죠, 일종의. 이 교육을 또 통과하는 단계가 있고, 이것을 통과하면 수료함과 동시에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천지인이 되면 이 안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 안에 네가 들어가면 너는 재림주가 이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새로운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그래서
기를 쓰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아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상위 시스템이라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장 밑바닥으로 오면은 여기서는 실체를 완전히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이것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전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형, 좋은 선배, 좋은 누나. 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중구난방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 성경 공부를 거쳐서, 복음방을 거쳐서 제자 교육을 수료한 거죠. 제자 교육을 수료하면 이러한 수료식을 여는데, 그 수료식이 인원이 10만 명이 달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측에서는 이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화려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체육관 같은 곳에 아주 그냥 시커멓게 몰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10만 수료식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는 지인이 캡처를 하고 돌고 돌다가 이제 제가 아는 분까지 들어와서 저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와 연관지어서 확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상도 주목을 다시 받게 되고 재조명을 받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아주 재밌다고 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위장 단계에서 적당히 인간관계를 하다가 나왔다. 그럼 뭐 서로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센터까지 가서 수료를 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트랜서핑으로 말하면 이제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 레이스에 들어가서 이 대열 안에 합류해서 이 14만 4천원에 들어가기 위한 달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단계는 이미 세뇌가 끝났다.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된 뇌를 다시 세척해서 되돌려 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관념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프레임이 하나 씌우게 되면, 뭐 좌우 프레임도 있잖아요, 정치에서는.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이게 하나 들어오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 계속. 다른 얘기는 하면 할수록 반박하는 논리만 더 날이 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관념이라는 게. 그런데 이들이 하는 작업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교육, 수료를 시키게 되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프레임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패밀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오늘 전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좀 추가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댓글에 신천지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오늘 제가 답변을 하고 나서 이런 연락을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왜? 도대체 왜? 저도 이게 궁금해져. 왜? 도대체 왜 저기에 끌릴까,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고위 공무원, 공직자고, 이런 사람들이 왜 저기에 빠질까? 도대체 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데 빠질 이유가 없다는 전제 가정이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 그 다음에 지위가 높다, 그러면 저러한 사이비 단체에는 빠질 수가 없다. 이 말은 똑똑하다라는 것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실력, 지력, 지능,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주로 두뇌와 관련된, 지능과 관련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뭐 고위급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하겠고, 뭐 연예인들도 포섭을 한다고 하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충분히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왜 저런 데 빠지느냐. 지위도 있고 한데, 왜냐면 이 사이비 종교의 영역은요, 두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영과 혼과 몸. 영의 영역, 그 다음 혼의 영역,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리라고 합시다. 이게 심리적인 영역이거든요. 특별히 집단 심리, 사회 심리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집단 심리. 이 집단은요, 단지 개인의 합이 아니에요.
개인의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집단 심리는 이거는 개인 간에서 그리고 개인 내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국면이에요. 특정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개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특정한 상황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 무너지고 바뀌게 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집단 심리가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심리적인 시스템을 고도의 세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접근에 들어오면 한 개인은 깨어있지 않다면 대부분은 깨어있지 않거든요. 깨어있지 않은 개인이 이 시스템 안에 걸려 들어가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심리학적인 내용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하는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펜듈럼의 시스템이 완비가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죠. 이 시스템의 규칙 안에 발을 들이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월등하고 탁월한 지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과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이 심리의 영역과 영의 영역, 그리고 몸의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죠. 그런데 마음이 엄청 여려요. 그런 애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얼굴만 보면 완전 조폭이에요, 조폭. 덩치도 크고. 다들 무서워했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 순딩인 거예요, 속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역이 다른 거죠, 영역이. 또 어떤 사람은 호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부를 축적하고. 그런데 또 영의 세계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약해. 이게 약하다 보니까 뭐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도 잘 따르는데 엉뚱한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할 만큼 하고 근데 막상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멀쩡하게 성취를 하고 멀쩡한 위치에서 멀쩡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이러한 정식 의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치료한다면서 구타를 당하고, 그죠? 그래서 병을 더 키우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곳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혼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 영역이 골고루 건강한 것이 필요한데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는데 그 취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균형이 잡혀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의 어떤 부분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혼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고 질병 같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마수들이 제가 있다고 옛날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메슬로우 욕구 이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가 고양된 그런 상태가 필요한 거죠. 심리 면에서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했을 때는 머리를 발달시킨 거잖아요. 머리만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세상의 문제가 논리적인 것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로 따지면 사기꾼들도 엄청난 논리로 접근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키웠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읽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나 이런 거,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데 너무 무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인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의 답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신천지가 사람 끌어들이는 수법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람 상대 포섭 대상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만들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바리스타가 투입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법이 이 심리 분석하고 그런 거다 했을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포섭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룹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보통 심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대체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약한 분들
마음 한구석이 약한 분들은 그런 거 갖고 들어오면은 쉽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면요. 일단 먼저 이 분별심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왜 자꾸 휘둘리느냐. 일단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조직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한 5, 6년, 한 7년 됐나? 꽤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던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냄새를 딱 맡았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정보가 있었거든요.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물어봤죠.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핵심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얘기를 제가 도출을 해서 몇 가지의 핵심 용어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구글링을 했죠. 구글이 엄청나게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한국의 이러한 문서 관리가 취약했기 때문에 엄청난 검색력을 가진 구글에 딱 걸린 거죠. 그 특정 용어와 저를 포섭하려고 접근했던 그 사람하고 신천지 엮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제가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딱 걸린 게 있는데 신천지에서 그 추수꾼 특공대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이거는 공작조죠, 공작조. 간첩, 스파이. 기존의 교단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오는, 포섭해서 나오는 그 추수꾼 특공대라는 그 명단이 검색이 된 거예요. 구글링에 딱 걸린 거죠. 엑셀 파일인데 그냥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엑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는데 구글은 첨부된 엑셀 파일을 검색해 내버린 거고 그 구글 상에서 제가 이것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죠. 저를 접촉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신천지 추수꾼 특공대 명단에 있었고 그 해당 그 사람이 활동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가 소속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것이 명백히 밝혀졌죠. 그리고 나서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나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떨어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펜듈럼입니다. 이거 고도의 종교 펜듈럼 중에서도 이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주는 펜듈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더라고요. 어쨌든 다 그러한 약점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성을 장착한 합당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만 해도 이런 데 안 들어가요. 합리적인 사고만 해도. 이 합리적인 사고라는 건 과학적 사고를 포함하는 겁니다. 과학의 반대가 미신이죠, 미신. 미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신이라는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배웠다는 사람도 미신적 사고를 얘기해요. 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생각하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지식만 넣었잖아요. 지식만. 머리는 비대해졌는데 정작 문제 해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외계인 ET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금만 마음을 건드리면은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 팽개치고. 그동안 쌓인 지식 자체가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별심이라는 것은 꼭 마음 공부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이러한 합리적 사고만 제대로 키워도 문제 해결 능력은 향상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쵸? 머릿속엔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어서 시험 보면 그렇게 잘 맞추는데 정작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합리적 사고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창의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 퀴즈 나가서 많은 퀴즈에 답을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책 한 권을 읽고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소화하고 적용하고 내가 한마디를 소화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필요한 것이지 책 100권을 읽은 다음에 질문하면은 책의 내용 다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추가하면요. 새롭고 낯선 것을 접할 때는요. 항상 속단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확신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취를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건 두 번째고 청취를 하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지내야지 다 걷어 잠그고 지내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지능함정이라고 그래요. 지능함정. 나는 똑똑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구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여기 왜 가? 이게 바로 지능함정이에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 보고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셔라.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건 에너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림 그린 다음에 보호막. 이게 약해서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내공이 없다고도 하는 거죠. 줏대가 없다고도 얘기해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약해요. 심지가 약하다고도 하고. 이게 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약할까요?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세상에 적의를 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실망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약하고 약한 만큼 허점이 많죠.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나오는 반응 보면 보이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만나잖아요. 한마디 딱 제안했을 때 눈빛, 태도, 말 보면은 걸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걸려들겠구나. 반응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줏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관심해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면은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 지금 2단계에 들어가면 이 성경 공부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에 참석한 인원 중에 상당수는 기존 멤버들인 거 아십니까? 기존 멤버들. 새로운 사람을 가장한 기존 멤버예요. 이 다단계랑 똑같죠. 피라미드 옛날에. 피라미드 단체도 똑같잖아요. 교육생이라고 하는데 교육생 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교육생 같지만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면서 계속 평가해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분위기 띄워요. 이 사람들이. 그 펜듈럼이에요. 분위기 띄우는 게. 박수치고 그냥 같이 대답하고 같이 웃어주고 펜듈럼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제비들. 그런데 이게 약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해야 될 게 있고 사람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사람 좋다고 여러분들 차를 아무 데나 맡길 겁니까? 수리를? 정비를? 정비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사람 좋다는 이유로 맡깁니까? 말도 안 되죠. 실력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안다고 맡깁니까? 친하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게 먹힐까요? 그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해 주니까 그걸 보듬어 주니까 거기까진 좋아요. 그럼.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서 선을 넘어서 가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트랜서핑 관점에서는요.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중요성에 문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중요성이 걸려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외적 중요성을 높이기 마련입니다. 외적 중요성. 외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걸 말하죠. 지나치게 높여버리는 것. 그래서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없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내가 살려면 당신과 연결돼야 돼요. 당신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의지처를 찾는 거죠. 누군가를 늘 이걸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찾은 거야. 드디어. 야, 이 사람, 이 사람들, 이 단체라면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실체는 아직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덥석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해. 왜 이런 데 걸려드느냐? 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인 중요성은 사실은 내적 중요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적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지나친 열등감 역시도 지나친 피해의식 역시도 내적 중요성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 위치로 떨어진 나 자신을 참을 수 없어.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만 해. 이 기준이 딱 있는 거죠. 이 내적 중요성이에요. 이게 떨어지니까 반대급부로 이것을 채워줄 만한 외적인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외적 중요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균형력은 흔들리게 됐고 이런 흔들린 균형력을 비집고 들어온 펜듈럼은 확 낚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펜듈럼의 규칙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이 제자학교 수료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냥 지지자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설령 이것이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나오는 데서 얻는 위험, 리스크보다는 여기에 남아서 같이 이 지지 세력이 되면서 얻는 이익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 단체가 공고화되고 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반박이, 반대가, 공격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집단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이비 이단 단체가 명백함에도 못 나오느냐? 인생을 바쳤거든요. 인생을 바치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순간 내 인생이 부정돼야 돼요. 그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걸고 함부로 목숨 바치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신중하시라는 거죠. 신중하시라, 제발. 진짜 진리, 진짜 진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중해도 변하지 않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제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됩시다. 괴상한 집단에 괴상한 사람으로 특이한 사람이 돼서 특이한 집단 안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좀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현실, 다양한 가능태 공간에서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것이죠. 신천지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해요.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은 두 번째고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펜듈럼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서 죽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트랜스퍼들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죠.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나는 배역을 잠깐 빌려서 수행을 해주지만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난 마네킹이 아니다. 난 여기서 살아있다. 나는 영화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걸어다닌다. 이게 바로 트랜서퍼이고 트랜서핑의 개념입니다. 깨어있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난 안다. 얘네들이 뭐하고 있는지 난 안다. 그러나 손을 대지 않죠. 굳이 펜듈럼과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에 동조할 필요도 없죠. 난 이들이 뭘 하는지 아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난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트랜스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대로 가도록 그냥 둡시다. 다만 여러분들만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실을 조종할 줄 아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환경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통제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러한 인생. 그게 이제 뭐 주체적인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줏대 있는 삶, 아니면 이제 개척자의 삶,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정상적이지만 남다른 뭐 이러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진리는 저 너머에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찾아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림자 세상 안에서, 펜듈럼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힌트를 트랜서핑에서 얻어보시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참 이 신천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네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얘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감사합니다.